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멤버십 영상을 특별히 공유합니다. 고분양가 시대에 좋은 내 집 마련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입주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요, 월 8,990원에 주 3회 전용 멤버십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실소자한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족 여러분. 오늘도 3주택을 위한 또 한 걸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 드렸다시피 이번 주제는 착공을 한 7개 단지의 재개발의 입주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투자자 모두한테 중요한 정보고요. 이런 정보는 인터넷상으로도 쉽게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자, 회복기에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유입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양권, 분양으로 제일 먼저 몰리죠. 두 번째, 신축 아파트. 세 번째, 재건축과 준신축 아파트. 마지막으로 일반 구축 아파트로 몰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의 상승 흐름, 순환매가 좀 이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입주권과 재개발 그리고 오피스텔 등까지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5번째에 해당되는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은요, 왜 수요가 늦게 유입될까요? 이게 투자자들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한테 이 재개발 구역에 데려가서 이 집 사라 그러면은 사람들 쇼크 받아요. 이 낙후된 지역에 진짜 무너질 것 같은 주택에 수억을 투자하라고 선뜻 손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투자 많이 하는데 재개발은 잘 안 해요. 근데 언제 재개발에 많은 무주택자들이 투자를 한다? 집값이 고점에 이르러서 기존 주택 살만한 여건이 도저히 안 될 때 그때서야 재개발에 들어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무주택자가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면 상투라고 알려져 있죠. 정비사업 투자는요, 일반적으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제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두 번째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사업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환금성도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요즘같이 공사비 갈등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지금 여전히 수요가 유입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뜻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실소자 중심의 시장 회복이잖아요.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게 재개발이라고 그랬는데 재개발에 투자자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변화 흐름에서 타이밍을 잘 캐치하면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개발은요, 크게 4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여기는 지금 정비사업 구역은 아닌데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경우 주로 소액 투자분들이 여기를 많이 가시죠. 진짜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본 계획이 수립됐거나 또는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초기 사업장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조합 설립이 완료된 곳에 들어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이 완료되면 좀 안심해도 된다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추진이 막바지에 들어가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게 되고,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입주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입주권 단계에서 투자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업 초기로 갈수록 기대 이익은 커지고 투자금은 적게 들어요. 야, 그러면은 앞에 초기 단계에서 투자해야겠네?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리스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리스크도 커지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한마디로 초기 재개발보다는 입주권에 가까울수록 리스크와 시간은 감소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입주권은 다시 3단계로 나눠야 돼요. 자, 이주하고 철거 중인 단지에 입주권이 있고요. 착공을 한 곳이 있고 일반 분양이 완료한 곳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재개발 리스크 중 하나인 시간 리스크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왜? 일단 착공을 했다면 완공 일정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일반 분양이 완료된 곳은 분담금 리스크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완료가 된 곳은 재개발 사업장에 투자 리스크가 없네. 그럼 이때부터 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입주권은 여기에 해당돼요. 착공을 하고 일반 분양까지 완료했거나 또는 착공만 하는 입주권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왜 착공한 단지의 입주권을 봐야 될까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착공 지연 사유가 여러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대위가 활동해서 조합 집행부가 바뀐다. 1년 훌쩍 넘어가요. 두 번째, 공사비 협상하면서도 요즘 지지부진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한 이주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관련된 부분 아니면 이제 임차인들, 이제 세입자 연합회 같은 데서 좀 강경하게 활동할 경우에도 이주가 지연돼요. 마지막으로 오염토가 있습니다. 토지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됐네. 이것 또한 6개월에서 1년 지연돼요. 별의별 이유로 다 지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착공한 곳이 유리하겠죠. 착공한 단지의 입주권 같은 경우는 완공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시간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무주택자한테 재개발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시간 리스크 때문이에요. 기다리다가 지쳐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양받은 것처럼 완공 일정에 맞게 내 집 마련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입주권 정보는 무주택자 그리고 유주택자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이 재개발은 이제 추가 분담금 리스크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착공은 했지만 일반 분양을 안 한 입주권은 추가 분담금 3천만 원 내외 생각하시고요. 착공을 했고 일반 분양도 한 분양권은 그냥 추가 분담금 1,500만 원 내외 생각하고 그 정도 비용 나오면 준다 생각하고 이제 총체적인 매수 계획을 세우시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분양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광명 4구역 굉장히 높은 분양가에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완판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또한 지금 고가 아파트 분양 수요에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 이런 입주권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양받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 구역의 입주권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지금 분양 중에 있는 곳이죠. 1957세대 HBC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착공했고 2025년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입주까지는 한 2년 4개월 정도 남았죠. 자, 여기는 이제 착공도 했고 분양도 진행 중인데 분양도 잘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리스크는 아주 적은 편, 많아봤자 뭐 1,500만 원 내외라고 말씀드렸죠. 자,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권 시세 보겠습니다. 먼저 59A 타입 최종 매수가는 7억 9천에서 8억 5천만 원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최종 매수가 7억 9천만 원짜리가 급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초기 투자금은 5억 4천에서 6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예상되는 취득세는 한 3,8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75A 타입 볼게요. 75A 타입 중형 면적은요. 최종 매수가가 9억 6천부터 있고요. 초기 투자금은 6억 6천부터입니다. 총 취득세는 4,21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자, 가장 선호도가 높은 파이사 A 타입 보겠습니다. 최종 매수가는 11억 7천부터 11억 8천. 이제 이번에 공급 일반 분양가보다는 1억 정도 저렴하죠. 토기 투자금은 7억 3천에서 7억 4천, 총 취득세는 5,370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 대비해서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더 지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75A 타입 같은 경우는 취득세 더 내는 거 감안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분담금 리스크 감안하면 한 9억 8천 정도 전후로 매수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75A 타입 조합원 매물 로얄동 로얄층 매물을 7억, 한 9억 8천 정도에 매수하시면은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84 타입보다는 59A 타입과 75A 타입 7억대, 9억대 매물이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광명 자이 힐스뷰 광명 5구역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얼마 전에 착공을 진행했죠. 2876세대 중 639세대가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 6월에 완공 예정이에요. 공사 기간이 4년이나 잡혔죠. 여기가 좀 언덕이 있고요. 안반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추가 분담금 리스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공사비를 593만 원에 올해 초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체결된 공사비는 지금 630, 40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특히 이렇게 안반이 많은 지역은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반 공사비에 대해서 시공사가 벌써부터 약간 추가 공사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천만 원 내외를 한번 예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명자이 힐스뷰 입주권 시세 보겠습니다. 59A 타입 최종 매수가 7억 3천부터 7억 4천이고요. 초기 투자금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4억대 매수가 가능해요. 총 취득세는 3,240만 원 예상됩니다. 자, 75A 타입은 8억 9천에서 9억, 그리고 초기 투자금은 5억 7천인데 광명의 중형 면적을 8억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84A 타입은 9억 5천부터 9억 6천까지고요. 초기 투자금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총 취득세는 4,262만 원. 그러면 취득세 1,000만 원 더 내는 거에다가 아까 3천만 원 전후로 추가로 부근 분담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여기에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더 보태면 어떻게 된다? 59A 타입은 7억 7천, 75A 타입은 9억 3천, 그리고 84A 타입은 9억 9천만 원인데 이 투자금은 이제 초기 추가 투자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4년 뒤에 이제 확정된 공사 기간 내에 이 가격에 이런 아파트 권리를 받는다는 거 4년 뒤에는 저는 웃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년 뒤에는요. 2021년 고점 형성된 지 6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중형 면적을 10억 안 되는 금액에 매수했다. 8억 9천대에 매수했다.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광명 2구역 보겠습니다. 트리우스 광명, 여기는 조합집행부가 바뀌면서 1년간의 약간 공백기가 있었는데 착공을 하고 나서 사업 조합집행부가 바뀌어서 크게 사업 지연은 없었어요. 자,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들어갔고요. 3,344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이 730세대가 나와요. 자, 2021년 4월에 착공됐고 2025년 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자, 지금 입주까지는 한 1년 5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죠. 추가 분담금 리스크는 좀 적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2021년에 착공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최근에 착공하는 아파트 단지만큼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아직 일반 분양을 안 했고 주변에 분양가가 올라가는 추세라서 제가 볼 때 뭐 추가 분담금이 뭐 5천, 6천 이렇게 나올 단지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트리우스 광명 입주권 시세 보겠습니다. 59A 타입 최종 매수가 7억 3천 정도 내외 예상되고요. 84A 타입 10억 4천만 원에서 11억 정도 예상됩니다. 자, 59A 타입 괜찮아 보이는데 초기 투자금은 5억 내외고요. 84A 타입은 6억 6천부터 초기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자,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역세권, 이제 역과의 거리가 먼 것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광명 시흥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경전철이 들어와요. 그 경전철이 지나가면서 역세권이 될 가능성은 있는 곳인데, 당장 교통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광명 4구역, 광명 5구역 역세권이고, 아직 좀 2년, 4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곳, 그리고 2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완공되지만 비역세권인 트리우스 광명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임장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대조 1구역입니다. 여기도 올해 상분기 분양 유력한 지역이죠. 2,451세대 중 483세대가 이제 일반 분양 예정이고요. 현대건설이 시공합니다. 대단지의 1군건설사, 그리고 불광역 3호선, 6호선 황승역인 불광역에 가깝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할 것이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자, 이 지역에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6호선 라인하고 3호선 라인하고 좀 아파트 가격이 틀려요. 3호선 라인이 좀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죠. 도심권역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2022년 9월에 착공했고요. 2025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제 입주까지는 한 2년 5개월 정도 남았네요. 추가 분담금 리스크는 있을 것 같아요. 공사비가 519만 원을 측정됐는데 여기서 약간 한 2천, 3천 정도는 더 나올 각오하고 이제 입주권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59A 타입 입주권 시세 보겠습니다. 최종 매수가 8억 5천만 원 내외고요. 초기 투자금은 4억 9천만 원 전후입니다. 자, 여기서 한 2천에서 3천만 원 더 들어간다 감안하면 8억 7천에서 8억 8천 정도에 사는 건데 여기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 것 같으세요? 9억에 나올까요? 저 지금 추세로 보면 9억 이상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 공급됐었던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보다 입지가 더 나아요. 자, 74A 타입은 최종 매수가 9억 6천 정도 나왔는데 이 금액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85A 타입은 10억 1천만 원 나쁘지 않더라. 지금 서울에서 역세권이면요, 대단지의 역세권 1군건설이면요 최소 11억 5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종 매수가 10억 1천이면 추가 분담금 감안하더라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문 아이파크 자이 보겠습니다. 이문 3구역 4,321세대의 매머드급 대단지이고요. 일반 분양 물량이 1,641세대입니다. 자, 2012년 4월에 착공했고요. 2025년 7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추가 분담금 리스크는 보통이긴 한데 저는 좀 적을 거라고 봐요. 거의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는 추세고 일반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 리스크는 좀 적게 보시면서 입주권 시세를 보시길 원해드립니다.
자, 이문 아이파크자 입주권 시세 볼게요. 59A 타입 최종 매수가가 9억 1천만원 내외입니다. 초기 투자금이 6억 7천만원으로 높아요. 자, 84A 타입은 10억 8천만원입니다. 초기 투자금은 9억 4천부터 시작이네요. 자, 59A 타입 9억 1천만원, 84A 타입 10억 8천만원. 자, 예전에 이 지역의 시세를 생각했던 분들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양가는 이거보다 더 높을 거라는 거 아마 좀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이 지역의 조합원이라면요, 59A 타입 같은 경우는 아마 9억 중반에서 후반, 84A 타입 같은 경우는 12억, 최소 12억 이상에서 분양을 요구할 겁니다. 왜냐? 광명 4구역이 그렇게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이죠. 자, 이문 1구역 살펴보겠습니다. 레미안 라그랑데 이제 곧 분양 예정에 있죠. 8월 초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069세대 일반 분양 물량은 920세대로 물량이 많습니다. 자, 2021년 8월에 착공했고요. 2014년 10월 그리고 선호도 높은 삼성물산 레미안 브랜드라는 거 추가 분담금 리스크는 보통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레미안 라그랑데 입주권 호가 보겠습니다. 59A 타입 최종 매수가 8억 8,500만원, 초기 투자금은 7억 7,800만원입니다. 총 취득세 4,290만원 예상되고요. 84B 타입은 최종 매수가 10억 9천만원, 초기 투자금 8억원, 총 취득세 5,210만원 예상됩니다. 자, 이 레미안 라그랑데 입주권 84 타입은요, B 타입을 소개해드렸어요. A 타입은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매물 수가 적다 보니까 호가도 저렴하지 않다는 거 다른 매물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휘경자의 디센시아 휘경 3구역 살펴보겠습니다. 1806세대의 대단지, 일반 분양 물량 700세대, 올해 3월 달에 진행했었죠. 자, 여기는 2022년 4월에 착공했었고 2025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제 2년도 안 남았네요. 자, 일반 분양까지 끝났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리스크는 굉장히 적은 단지입니다. 휘경자의 디센시아 입주권 시세 보겠습니다. 59B 타입은 최종 매수가가 8억 5천만원 내외, 84B A 타입은 최종 매수가가 11억 2,70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이문 3구역과 1구역보다 전체적인 매수가가 비슷하거나 좀 더 높게 나타나죠. 분양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끝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입주권 매물도 걷어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입주까지 끌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 입주까지 끌고 가는 게 조합원들 입장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서 1구역과 3구역 휘경자의 디센시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억에서 7억 원의 현금이 있다면요, 굉장히 효과적인 내 집 마련과 투자 수단이 바로 입주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구역에서 매물이 적어서 좀 이제 기대이익은 떨어지지만 여전히 괜찮은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현금이 많을수록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최대한의 현금 확보라고 잊지 마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입주권이 분양가 대비 그렇게 매력이 안 느껴지셔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분양은 경쟁을 통해서 당첨이 돼야 되는 거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청약 같은 거 넣을 수도 없거든요. 또 하나 이제 입주권으로 취득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로얄 등 로얄층 매물이 많고요. 옵션도 따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무상 제공 품목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입주권 상품도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서 내 집 마련과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이용료 1000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전히 기회는 많습니다. 기회 많은 거 계속 찾아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